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올해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이. 그리고 새 정부 출범, 그동안 있는 일 보면 새 정부 출범 가장 대표적으로 큰 일이었고요. 그리고 역대급 인플레이션과 이자 폭등 같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일. 그리고요. 이태원 참사 같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들 포함해서 이슈도 참 많았습니다. 자, 이틀 남은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 많은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럼 먼저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죠. 먼저 매일경제. 자,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는요.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그런데 역시 그렇게 긍정적, 낙관적은 아닙니다. 커지는 불안 공포다. 얼어붙은 세밋 경기다. 지금 연말 안 좋고요. 내년 해가 바뀌어도 그다지 좋을 게 없다 이 뜻입니다. 소매지수 석 달 연속 떨어지고 집값 하락폭도 역대 최대다. 그리고 반도체 재고 2배 늘었다.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잖아요. 재고가 된다는 거. 그리고 금융 이어서 실물로 침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죠. 이런 대형 화재입니다. 이거는요. 화재에 취약한 방음터널 삽시간에 830m 불바다가 됐다. 여기 사진 좀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슨 줄을 지어 산불처럼 번졌잖아요. 그대로 타고 간 겁니다. 불이. 자, 아래로 갑니다. 과천에 위치한 제2경인고속도로 터널.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명이 이 유명을 달리하셨고요. 그다음에 거의 40명 가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터널 벽 천장 여기는요. 불에 잘 붙는 가연성 소재, 그러니까 플라스틱 성격의 소재들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이렇게 피해가 커졌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저쪽 아래에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국산차는 늘리고 수입차는 깎기로 했다. 정부가 그런 방침을 정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직영 AS 서비스 센터 여부로 직영 서비스 여부로 250만 원 차등을 둔다. 그러니까 수입차의 경우는요. 이걸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 또는 대리 이런 형태로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해서 따로 다루겠다. 이런 정부의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겨레 보시죠. 가짜 뇌전증 병역비리 일파말파 수사 대상자가 지금 1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아직도 병역비리가 있습니까? 지금 어느 시절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뇌전증인데 이게 가짜로 이렇게 증명서나 진단을 해서 또 이렇게 병역비리를 저지른다 그랬네요. 고위공직자 자녀 등 수사 확대되고 있다. 일단 100명 떨고 계신 분들 꽤 있겠네요, 지금.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의미 짚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4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자, 우선 화면 가장 왼쪽 첫 자리입니다. 박봉건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 소장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는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4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룰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2개 더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나쁜 의미일까요? 뭐가 많이 더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고 얘기군요. 그러니까 52개 더 있다는 부정적 의미가 될 겁니다. 삽시간에 600m 플라스틱 터널로 번졌다. 불똥이 비처럼 쏟아졌다. 자, 사진 좀 크게 보겠습니다. 화재가 진압되고 난 뒤 현장의 모습입니다. 끔찍하죠. 이거는 불을 끈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다 불바다였다는 겁니다. 자동차의 모습.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트럭 있죠. 여기서 지금 화재가 시작된 걸로 좀 나오고 있죠. 그 옆에 있는 사고 난 자동차들. 그냥 뼈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터널 위쪽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도 이 철골 뼈대만 남아있죠. 여기를 막고 있었던 플라스틱 소재가 다 탄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지금요. 자, 여기 아래쪽 작은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천장은 강화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 강화 유리는 좀 화재에 강하죠. 근데 이제 플라스틱은 취약한 겁니다. 그리고 트럭에서 시작된 불이 지붕에 붙어서 녹았고요. 검은 연기 유독가스로 꽉 찼다. 그러니까 이 터널 안에 차들이 다 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화재가 났죠. 그럼 달리는 걸 멈추고 많은 분들이 내리신 거예요. 이 긴 터널 안에서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상황일까? 앞에는 연기, 불길, 검은 연기 보이지도 않고요. 이거였습니다. 사망자 모두 트럭 주변차 4대에서 발견이 됐고요. 생존자들은요. 사람들 차 버리고 탈출했다. 나도 아이 눈만 가리고 뛰쳐나왔다. 이렇게 다행히 큰 참변을 피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트럭에서 난 불 벽 천장 번져 불똥비가 됐다. 그러니까 위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방음제가 불쏘시개가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요. 요 아래쪽 갑니다. 전문가들의 지적이 좀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값싼 아크릴 소재 PMMA. 뭐 이게 영어로 된 거 약자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아크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플라스틱 성향인 거죠, 다. 불에 잘 타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 좁은 터널 속 연기 흡입 속도도 빨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요, 무슨 이렇게 고가도로 위에 씌워진 터널이지만 사실상 산이나 이런 걸 뚫은 터널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뭐 목격자의 이야기, 여러 가지 뭐 설명 등등 영상으로 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불길도 보이고 그다음에 연기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시커먼 연기가 너무 많이 나기 시작해서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 터널 강화 플라스틱으로 불이 옮겨붙어 연속 확대되었습니다. 터널 내 화재로 총 45대의 차량이 소실된 상황입니다. 폴리우레탄 이런 것들이 타면은 아주 맹독성 그 유해가스가 나옵니다. 버스나 트럭의 내장재가 불에 타면서 생기는 유독가스가 훨씬 더 위험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사고 원인 정확히 밝혀야 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전국에 이런 터널 52개 있다. 52개 있다. 아, 그러면은 어제와 같은 똑같은 일이 만약에 벌어졌다면 또 사고가 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도로 주변의 주민들 소음 차단용으로 방음벽 대신에 밀폐형 방음 터널을 더 선호한다. 방음벽은 그래도 하늘이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화재를 어떻게 진압하거나 뭐 막을 방법이 있는데 이 밀폐형 방음 터널은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방음 터널을 플라스틱 소재로 지금 감싸는 겁니다. 근데 강화 유리가 좋은데 비싸다는 겁니다. 비싸다는 거. 그리고 또 무거워요. 강화 유리는. 그러니까 시공에 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사고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입니다. 광교 신도시 하동 IC 고가차도에 설치된 길이 500m 방음터널. 역시 승용차에서 발생한 화재가 천장을 타고 번지면서 200m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보다 더 규모가 커진 겁니다. 피해도 커졌고요. 자, 기사 하나 더 보죠. 그럼 이런 이 터널 지금 어떻게 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고속도로 방음 터널 늘은데 방음판에 불연 기준도 없다. 그러니까 강도라든가 무슨 투명도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불에 붙는가, 불연 이거에 대한 기준은 없답니다. 투명 플라스틱이 아크릴 방음제. 불에 가장 약한데 가격은 싸서 사용한다. 그리고 이미 다 설치돼 있다. 이겁니다. 박봉건 의원님. 2년 전에 이미 경험했는데도 그럼 사실상 대책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속수무책이라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기사로만 보면 지금. 그렇죠. 2톤 참사 때문에 국민들이 좀 대형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히 많은데 또 이처럼 또 안타까운 또 참사가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2년 전에 이미 한번 겪었던 일이고 예. 그 당시에도 이 방음판 재질, 예. 가연성, 불에 취약하고 불에도 취약하고 또 빨리 녹기 때문에 예. 우리 보통 운전할 때 많이 봅니다만은 이 천정에서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녹아서 떨어지면은 예. 또 차에 옮겨 붙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좀 불똥비라고 지금 묘사가 돼 있습니다. 불덩이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 터널 내에서 뭐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또 유독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망하신 분들도 화상이 아니라 이 유독가스에 유독가스 질식이 돼서 때문에. 예, 사망하신 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런 방음 터널이 전국에 52개 있다고 그러는데 예. 이 원인이 뭔지 문제가 뭔지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값싼 재질, 아크릴, 투명 소재, 플라스틱을 쓰는 게 값이 싸고 시공이 쉽지만은 앞으로 설치하는 방음 터널은 더 방역 기준을 높이겠지만은 기존에 있는 시설도 지금 그 방음판을 강화 유리랄지 좀 더 불에 안 타는 가연성 소재로 전면 교체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그리고 이제 않나. 비용 싶습니다. 문제라는 게 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비용보다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죠, 이건? 비용보다는 이제 운전하신 분들 그리고 국민의 목숨이 더 소중한 거니까 전면 교체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법이 그러니까 불과 관련된 법이 있는데 그게 그냥 모호하게 돼 있답니다. 그냥 뭐 조심하면 된다. 뭐 거의 이 수준의 정도 기준안이랍니다. 지금요. 앞으로 지을 터널, 이 방음 터널 이거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이거요. 글쎄요. 이대로 둬선 될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만약에 또 화재가 발생한다면 이거 또 똑같이 벌어지는 참사 아닙니까? 이건 좀 어떻게 좀 정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